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소통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말입니다.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연일 잇따른 만찬회를 열면서요. 불통 논란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통의 의미나 전국을 푸는 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인식차가 커 보입니다. 정가 분석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십니까? 지금 정치개혁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얼마 전에 네. 지난해 연말에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걸 못 참거든요. 네. 1970년대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으로는 절대치로는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이른바 양극화 문제. 양극화 문제. 흔히 얘기해서 배 아픈 문제. 양극화 문제는 갈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양극화 문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루 3끼 먹으면 다 된 거 아니냐. 그것은 너무나 뭐랄까 원초적인 얘기죠. 그러나 먹더라도 고르게 잘 먹는 그 질의 문제 이런 거 다 생각한다면 우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네. 그다음 문제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양극화 해소하는데 이제 배 아픈 거를 해결하는데 좀 그것도 먹고 하자는 거죠.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배 아픈 거를 좀 잘 먹고 잘 사. 약 좀 발라줘야 된다. 그렇죠. 더불어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네. 문제. 오늘 뭐 서청원 이재 의원 뭐 설전 있었는데 인터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까? 네. 네. 바로 이러한 개헌 문제는 대통령께서 블랙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견은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헌 논의 주체들이 지혜와 능력에 따라 개헌 논의를 어떻게 운반하느냐에 따라서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유명사에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권 5년 동안의 정치개혁은 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안 되는 공약은 저는 지켜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헌 논의를 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 공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천은 없애겠다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이건 돈이 안 되는 공약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헌 문제보다도 국민들 먹고 사는 경제세인데 우선 과제를 둬야 된다. 따라서 저는 우리 새누리당, 민주당도 국정에 중심에 서서 힘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 매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을 뺐네요. 뺐네요. 네. 사실은 이재 의원 이쪽이 얘기를 해야죠. 그죠? 서청원 의원이 이재 의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2인자 이재 의원 그 얘기를 못한 해야죠. 거를 당신네 5년 동안 2인자 하면서 뭐 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빠졌어요. 이게 핵심인데. 핵심이 빠졌어요. 네. 보면 이재호 의원도 보면 마침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기자들 질문에 그걸 답변하지 않았어요. 개헌 문제 얘기하니까 지금 당장은 현재 경제 살리는 문제, 경제 활성화한테 집중하자. 맞아요.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도 중점이 보니까 규제 개혁 문제, 그다음에 공공부문 개혁 문제,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 위한 통일 기반 조성 문제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개헌 문제 얘기 나오니까 기자들 질문에 개헌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올해는 좀 경제 활성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자 얘기했더니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호 의원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약속을 지켜라. 왜 후보 시절에 개헌 이야기도 했고 4년 중임제 비슷하게 얘기했었죠. 네. 그다음에 앞서 이재호 의원 이야기하는 이른바 기초단체장 및 기초위원회에 대한 공천 폐지 문제 이런 부분 왜 돈 안 드는 부분인데 말 안 지키냐. 근데 이 돈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공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공약이 있고 예를 들면 어느 댐을 건설하겠다. 도로를 개헌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그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아, 돈이라는 게 우리가 꼭 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것도 돈이지만은 이른바 우리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개헌에 아까 이재호 의원도 블랙홀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군요.
그 블랙홀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른바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이 부분에 어떤 정당 공천제 이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일이지. 대통령이 자 내가 지난번 약속했으니까 지켜 자 국회 너희 필요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 그렇고 일단 개헌 문제로 돌아와서 네, 황 의원께서는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언젠간 해야죠. 언젠간 하는데 현재 4년 중임제? 아니 그건 권력 구조 문제만 그렇게 되는데 저는 개헌을 하되 남북한이 통일되는 날 통일에 즈음하면 그때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4년 중임제는 아니 지금 뭐 대통령이 5년 단임제니까 너무 문제점이 아니, 많으니까 그러니까. 4년 중임제는 우리가 할 필요는 아니 근데 있죠. 그게 이제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원포인트 개헌이에요. 네. 그 여러 그 개헌 요인 중에서 권력 구조 부분만 이제 5년 단임을 갖다 4년 중임으로 바꾸든 해서 최소한 국회의원하고 주기를 맞추자. 네. 마침 2012년 되면 딱 그 주기가 오니까 네, 네. 그걸 맞추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참 적절한 부분인데 그때 새누리당이 안 받았죠. 그때 한나라당이. 그때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두 유력한 후보들이 안 받았죠. 아, 그때 받았으면 아니, 모든 게 그게 끝납니까? 근데 실제 보면 현재 9차 개정헌법인데 네. 1차부터 8차까지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개헌된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국회 문 닫아놓고 날치기로 이런 식이었고 심지어는 지금 현행 헌법인 9차 개정헌법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7년 60항쟁 혁명적 분위기에서 여야 다음에 당시 전두환 대통령까지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만든 겁니다. 과연 근데 개헌을 하려면은 유력한 대선 주자와 현직 대통령이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네. 지금 됩니까? 안 되고 특히 보면 우리가 조만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론 뭐 자기네 송년회에서 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만은 2015년이면 이른바 남북이 통일되는 뭐 이런 것도 가정할 수 있다. 내년이네요. 네. 내년이네 빠르네. 네. 사실 통일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뚝딱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서독이 통일될 때 과정을 다시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통일이 말이 되면 그 기미가 있고 그 통합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됐을 때 당연히 남의 현재 대한민국 헌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을 갖다가 아울러서 통일 한국의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조선인민민주주의 헌법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시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 그다음에 여기 대한민국. 저는 그 입에 좀 잘. 예, 그래서 안 양 들어가고. 헌법을 예. 갖다 합쳐서 네. 이른바 남북연합,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그거거든요. 화해, 교류, 협력. 바탕 1단계, 2단계는 남북연합, 3단계는 통일 한국의 설립이에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헌법을 갖다 개정하고 국회도 양원제로 바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 겪을 때는 우리가 뭐 원턴 원치 않든 개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개헌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얘기하는. 아니, 당장이 좀 통일이 당장 올지도 모르는데. 아, 내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께서. 아니, 국가정보원장이 그 정도 얘기했을 때부터는 그냥 허튼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또 일정 부분 조짐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지금 블랙홀을 우리가 굳이 만들어서 이 국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통일에 좀 매진하고 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탄한 경제력이 바탕돼야 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선 이쪽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서 갈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서청원 의원, 이재호 의원 둘 다 옳은 말씀하셨으니까 둘 다 같이 하면 되겠어요. 국회의원들 그렇게 바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가요? 그죠? 예, 둘 다 같이 하면 되죠. 민생도 살리고, 개헌 뭐 299명이나 되시는데,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나 되시는데, 이것도 하시고, 두 개 다 하면 되죠, 나눠서. 그죠? 근데, 개헌 특위도 만들고. 그죠? 개헌 특위는 건 작년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만들자고 그랬고, 지금도 보면은 의장 밑에 산하에 그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경제 특위도 만들고. 자, 결론 네, 냅니다. 네. 제가 오늘 결론 냅니다. 양극화 특위도 만들고 하면. 만들어서 논의를 갖다 충분히 그럼요. 이른바 충분히 논의하면 되죠.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은 그렇죠. 이른바 대권 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충분히 학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가운데 보다 전향적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그 순간을 갖다가 염두에 둔 상태에서 논의를 하되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이른바 가설치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다가 남북이 덜렁 통일되는 순간이 오면 바로 그걸 만들어내야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 황우여 대표가 이 자리에서 그럼 두 개 다 합시다 이랬으면 되는 건데. 황우여 대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말 못 하시죠? 아무 말 안 하신 것 같던데. 아니 근데 뭐 대통령이 보면 일단 올해는 네. 사실 개헌하자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으니 뭐 이제 새누리당에서 다른 말
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못하죠. 155석이 어떻게 뭐 꼼짝도 못할 텐데. 아, 154석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신년 연두 기자회견 이제 기자들하고 네. 주고받고 질문 주고받고 하는 것도 처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새누리당 의원들 당협위원장까지 원외 위원장까지 그렇죠. 다 불러서 어저께 하고 오늘은 또 상임 고문단 예? 박기태 의장 뭐 최병렬 전 시장 뭐 해가지고 다 불러서 하고 네. 그죠? 이제 야당제 좀 불러서 이제 내일이나 또 이번 주말엔 또 야당도 부르지 않겠습니까? 제 느낌에 야당 당연히 부르겠죠. 오시겠어요? 야당이 안 온다고요? 야당이 아니 오고 안 오고는 야당의 문제고 일단 아이, 부르는 거는 아니, 그 야당 예를 들어서 신년회에 김한길 대표는 가셨잖아요. 네네. 김한길 대표 가셨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불러서 식사할 수 있죠, 뭐 야당 사실 최고위원.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되고 지난해 보면 저 기억나는 아니 그러니까 부르는 거는 청와대에서 불러야 되고 안 오시는 건 그 다음 문제죠. 아이,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그렇게 민주당 최고 그렇게 좀 제가 전화해서 오시라 그러고 아니 나 바빠요 안 오고 하는 건 저하고 우리 박앵커 사이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야당의 지도부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작년에 그 저 문희상 비대위원장 기억나시죠? 근데 그 청와대 부르고 또 그 당시에 보면은 야당 간사단들도 별도로 청와대에서 만찬 한번 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6월부터 이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처음부터 이렇게 이른바 불통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여당, 야당, 간사단 별도로 불렀고 상임위원장 불러서 밥 내고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새누리당 위원장도 불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원들 불러놓고. 아유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게 지난해 4월이에요. 근데 6월달 오면서 그때부터 전국이 묘하게 보면은 이른바 대선 댓글, 국정원 댓글 전국과 NLL 전국으로 물려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사실 6개월 동안 정신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하니까 지지율이 과반 밑으로 떨어졌더군요. 48%.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압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신년 기자회견 처음 316일 만에 했죠. 그 다음에 당초는 안 하시겠다 했던 특사도 설 연휴 특사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갖고 지난 연말에는 새누리당 사무처 요원 및 각 지역 각 도당 사무처 요원까지 한 650명 청와대 불러서 오찬 한번 했잖아요. 이 지나간 얘기하지 말고 이제 야당 의원들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주말이나 뭐 오늘이나 내일. 당연히 부르겠죠? 왜 오늘 내일 불러요? 아니 이왕 한 김에 쫙 해버려야죠. 상임 에이. 고문단도 하고. 그리고 이제 15일 날인가 어제 이 중순되부터 청와대 비서관 안 하셨죠? 저요. 네. 전 청와대 비서관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죠? 예. 네. 근데 제 계산에서는 이번 주말에 야당 인사들도 다 많이 부를 것 같은데요. 내 얘기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아니다. 아니다. 네, 그리고 15일 날인가 16일인가 해외 나가시잖아요. 네. 꿀밤 한 대 맞게. 예, 꿀밤 하나 사주기. 그래서 네. 갔다 오시다가 설 연휴 즈음에서는 네. 그 야당 지도부들을 갖다가 부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설 연휴 즈음에서. 예, 그렇죠. 나는 이번 주에. 뭐 이왕 하는 김에 그 다음 주면 바로 꿀밤 한 대 맞으시겠니까?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네. 그렇진 않을 좋습니다. 거예요. 예. 네, 지켜봐야죠. 네. 네. 자, 안철수 신당, 뭐 오늘 뭐 봉하마을도 가고 대구도 가서 새정치 이야기 다시 한번 또 하시고 그 옆에 저는 오늘 참 모양새 보면서 윤여준 장관, 그 옆에 김효석 삼선 의원, 예? 이계한 의원, 현대자동차 사장 하시다가 네. 국회의원 하시고 쟁쟁한 분들이 참 근데 안철수 의원 초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딱 사업주가 딱 거기 앉아서 탁 옆에 있는데 김윤석 의원은 눈 감고 잠깐 이러고 있는 모습도 잠깐 보이던데 예. 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대구 경북 한 문제 TK라고 하죠. 대구 네. 경북이 이제 보수의 어떻게 보면 성지 아닙니까? 보수로 네. 봐서는 거기 들어가서 오늘 그래도 신당 창당 설명회 하는데 글쎄 하여튼 뭐 누굽니까? 문재인 위원 쪽에 가 있었던 문재인 후보 쪽에 가 있었던 윤여준 전 장관을 네. 모셔와서 이제 공동위원장 겸 사실은 단일 의장이죠. 지금 의장으로 좀 추대해서 모시면서 봉하마을 들러서 이렇게 쭉 바람을 잡고 지금 윤여준 장관이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5명 공동의원장이고 거기에 의장이에요 지금. 아 대장이군요. 대장으로 앉혔어요. 네. 그래서 아마 김효석 의원이 좀 이렇게 조는 척한 것 같아요. 거기 대장으로 그 중에 위원장 중에 대장이다. 위원장도 대장으로서 의장으로 그저께인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철수 위원장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뭐 호남 쪽에서는 아직 분위기가 괜찮고 한데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제 관건은 이제 150일 채 안 남은
서울시장 후보로 서울에서 진짜 박원순 시장과 일합을 제대로 진검승부를 할 것인가? 자,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장. 진검승부를 할 것 같습니까? 참 안철수 의원도 그것만 생각하면 골이 지끈지끈할 거예요. 난 안 한다. 진검승부 안 한다. 안 한다. 후보 안 낸다. 그럼요. 박원순 후보 지지하겠죠. 저는 그러면 뭐 꿀밤 2대라도 벌기 위해서라도 한다. 그럼. 왜냐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자 후보를 안 내고 후보를 아예 안 내. 후보를 안 내고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 붙어서 박원순 시장이 된다고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연말에 약속한 대로 2017년 대선 안 나올까요? 뭐 대선 후보의 후보군엔 들어가겠죠. 아마 보면 강력한 후보가 될 겁니다. 보면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한다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수도에서 후보를 못 내는 정당은 정당이 사실상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법에 와도 반드시 중앙당은 서울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법에. 정당법에 보면은 서울에 둔다. 서울은 수도 서울에 두는 중앙당과 각 도당이 있을 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번에 수도에서 수도권에 못 내면은 그건 당도 아닌 거예요. 그럼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재선되면은 민주당의 유력한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된다.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 못 낸 후보조차 못 낸 서울의 후보조차 못 낸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다.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낸다. 내는데 내서 저는 안 낸다. 내면은 많이 얘기하죠. 냈을 때는 새누리당 후보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른바 욕 엄청 먹겠죠. 먹겠다. 근데 욕 먹는 건 잠시고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박원순은 그걸 끝낼 수가 있죠. 그런 걸 서로 두 분이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 관계 아닙니까? 박원순 이런 거죠. 시장 되라고 안철수 의원이 그것까지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실 안철수 교수 자신이 없었으니 못 나왔던 거죠. 정확히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때 서울시장 못 나온 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그 9월 초에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나니까 온 동네가 시끄러웠고 온 동네 기자들이 다 모였던 거 아니에요? 네. 평생 그렇게 많은 플래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본인이 쓴 그 책에도 쓰여 있잖아요. 자서전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 갑작스러운 마치 옛날 영국신 바이런 마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네. 그것을 갖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 뿐이죠. 자, 그건 이제 그리고 국정교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교학서 교과서. 빨리 해결 방안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해결 방은 없어요. 보면은 없습니까? 그 교학사가 보면은 그 본인 뭐 사장 교학사 회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보면 부실하게 만든 건 인정하더라고요. 아, 교학서 교과서 부실하다. 자기들이 본인이 인정했다 회장님이 이거죠. 인정했고 또 보면은 홍성대 지금 저 상산고등학교 네. 이사장님도 이야기가 사실 균형 있는 시각을 갖다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학사, 교학사 두 책을 다 쓰려 했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논란에 한가운데 학생들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정신없어 한다. 굳이 학생들 논란에 그런 한 구태 몰아낼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뭘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20곳 그거 뭐 특별 감사한다고 특별 조사한 2명씩 내려보냈죠. 그러니까요. 교육부가. 그건 좀 되게 치졸한 것이고 에이. 또 지금 황우여 대표도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앞서도 우리 그 박종진 앵커 말씀 잘하셨는데 선진국가에서 국정교과서 쓰는 나라 한 군데도 없어요. 보면은 거기서 당연히 다양한 의견을 놓고 그 시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이 와서 택하는 거고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8개 교과서 중에서 교학사가 만약 우편향이라면 나머지 7개 대부분 상당수가 좌편향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 학부모들, 학생들이 느낄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은 곧 그조차도 물론 한정된 속이니까 곧 진짜 조금 우파적 시각을 가진 교과서 곧 나와요 또. 근데 나올 때는 이번에 교학사가 겪었던 아픔 이걸 반드시 되새겨봐야 될 겁니다. 네. 하여튼 교육부가 이번에 2명씩 해서 20곳 철회하는데 조사한 거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았다. 아이 치졸하죠. 치졸하다. 치졸하죠. 그거 갖다가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네. 다시 59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